청소를 하고 정리를 아무리 잘해도 빈곤한 사람들은 끝없이 빈곤했다. 그럼에도 부자들은 그렇게 정리법을 강조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단순한 비밀이 숨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오늘은 곤도마리에의 책 정리의 힘 내용과 저의 일상을 함께 담아 이야기해볼게요. 여러분은 평소에 정리를 잘 하시나요? 그럼 잘한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냥 깔끔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의 현관 신발장을 보라, 또는 트렁크를 열어보라, 서랍을 열어보라, 이부자리를 보라. 즉 그 사람이 머문 자리를 보면 알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다시 곤도마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리를 못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성향 때문도 아니고 시간이 부족해서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의식의 문제라고 해요. 정리는 마음가짐이 90%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청소 방식을 잘못이라 할지 모릅니다. 저는 청소를 조금씩, 자주, 매번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한 번 할 때 다시는 청소가 생각나지 않도록 하는 편입니다. 다른 정리법 관련 저서와는 다르게 이 저서에서는 그런 저의 방식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정리하면 다시 어수선한 상태로 돌아가니 조금씩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라고 말이죠. 위와 같은 말은 함정이라고 곤도마리에는 지적합니다. 실제로 정리 습관을 조금씩 익히려고 하면 평생 정리하지 못한다고까지 말을 하는데요. 정리를 한 번에 한다는 행동 자체가 의식의 변화를 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데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엉망진창으로 생활하다가 한 번씩만 청소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안 되거나 이전에 지저분한 상태로 돌아가는 가장 큰 원인은 방과 물건이 아니라 정리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저의 경우 꼭 해야 하지만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려고 책상에 앉았을 때 갑자기 정리가 하고 싶어집니다. 갑자기 손톱을 깎고 싶어집니다. 여기저기 난잡하게 돌아다니는 영수증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책상 서랍에 문구용품, 사진들을 죄다 꺼내놓고 정리하다 보면 새벽 1시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다급한 상황에서 뭔가 정리하고 싶다 라는 사람들이 저 말고도 많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이처럼 너무 정리가 하고 싶어지는 이유는 정말 방을 정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고 해요. 이것은 심리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다른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끝내놓으면 일시적으로 기분은 상쾌하지만 마음을 어지럽힌 진짜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결과는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다른 무언가를 대신해 정리하는 것 말고 매일 반복하는 일상의 청소 말고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는 축제처럼 청소든 정리든 시작해야 합니다. 곤도마리에는 여러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정리하는 기술이나 수납법이 아닙니다.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버리는 것을 정말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봄에도 입지 않은 봄옷을 사시사철 쟁여놓고 구석에 박아둡니다. 언젠가는 입을 거야. 살 좀 빠지면 입을 거야. 아직 어울리는 신발이 없어. 옷뿐일까요? 1년에 몇 번 안 되는 손님을 위한 손님용 이불은 또 왜 있는 건지, 그 외에도 여행용 화장품 샘플, 유행이라 구입했던 건강용품, 용도 불명의 코드 콘센트, 휴대전화 포장 케이스, 뱃살과 어울리지 않는 운동기구들, 추억이라는 이름의 옛 물건들까지 당장 저희 집만 둘러봐도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팔거나 나눠야 합니다. 이 모든 물건들을 정리하는 기준을 딱 하나만 꼽자면 바로 감정입니다. 그 물건을 떠올리면 설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설레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면, 즉 버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100%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실로 엄청납니다. 한 번에 단기간에 완벽하게 한번 정리해보세요. 틀림없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고 과거와 다름없는 내 방구석이 보인다면 그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일지도 모르고요. 자신이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편인지 경향을 파악하고 물건의 소유 방식이 곧 삶의 가치관을 나타내기 때문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는 어떻게 사느냐와 같다고 합니다. 버리지 못한다는 것,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인 거죠.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물건은 날로 늘어납니다.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점점 필요 없는 물건에 묻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불안이라는 것과 마주해야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뭐야 별거 아니네 라고 말씀하실 게 분명해요. 단
정말 그 방을 둘러보고 설레지 않는 물건들에게 기생하는 나 자신이 느껴지면 그건 진짜 정리한 게 아니라 다시 마주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그 시작을 별것 아닌 정리로 하세요. 그리고 그 정리의 시작과 끝으로 버리기를 과감하게 실행하세요. 저 자신만의 의사결정으로 과거들을 정리하고 나서 크게 느낀 장점은 솟아난 결단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데 의미 없이 덩그러니 있는 물건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라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진위까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미비하지만 그 효과는 좋았습니다. 어떤 경로로, 인연으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게 된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분명히 지금의 상태를 바꾸고 싶어 할 거예요. 새로 시작하고 싶거나 빛나는 인생을 만들고 싶을 거예요. 생활을 더 좋은 상태로 만들고 싶거나 더 행복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일 거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정리 자체가 인생의 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당신을 바꾸는 데에 집중하고 그 도구로 쓰일 수 있다면 그뿐입니다. 곤도마리에님의 책 속의 글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설레는 사명을 발견하는 데 정리는 분명 도움이 된다. 그렇게 진짜 인생은 정리 후에 시작된다.